인류 역사상 가장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남자, 아이작 뉴턴. 그는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했고 미적분을 창시해 우주의 움직임을 계산해냈습니다. 하지만 1720년 이 천재는 남의 회사라는 주식에 전 재산을 털어놓고 현재 가치로 약 50억 원을 날립니다.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 뉴턴은 죽을 때까지 누가 옆에서 남의 회사라는 말만 꺼내도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던져봅시다. 여러분은 뉴턴보다 머리가 좋습니까? 아니면 뉴턴보다 미적분을 더 잘 풉니까? 만약 투자가 지능지수 순서대로 성공하는 게임이라면 세상의 모든 부는 수학교수나 물리학자가 가져갔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기 뉴턴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온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복잡한 수학 공식을 쓰지 않습니다. 화려한 차트 분석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쓰고 하루 종일 책을 읽고 가끔 툭툭 뼈아픈 독서를 날릴 뿐입니다. 사람들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요. 그냥 멍청한 짓만 안 해도 장기적으로는 비범한 성과를 낼 수 있는데 말이죠. 워런 버핏의 영혼의 파트너이자 버크셔 해서웨이의 부회장 찰리 멍거. 오늘 우리는 그가 99년의 삶 동안 깨달은 지능을 뛰어넘는 기질의 힘을 추적해보려 합니다. 이것은 부자가 되는 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면 비참해지지 않는가에 대한 인생학 개론입니다. 1943년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 젊은 찰리 멍거는 미 육군 항공대에서 기상캐스터로 일했습니다. 그의 임무는 단순하지만 막중했습니다. 파일럿들이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는 것. 이때 멍거는 남들과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비행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킬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도를 뒤집어 놓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비행기를 확실하게 추락시킬 수 있을까? 그는 비행기를 죽이는 요인들을 나열했습니다. 연료 부족, 얼어붙은 날개, 시야 확보 실패, 그리고 오직 그것들을 피하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그의 인생을 관통하는 철학, 인버전, 즉 뒤집어 생각하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라. 언제나 거꾸로. 멍거는 말합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무엇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연구하라. 그는 평생 비참함의 목록을 연구했습니다. 약물 중독, 질투, 원한,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그는 이 목록을 작성하고 죽을 힘을 다해 그 행동들만 피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남은 것은 성공과 행복뿐이었습니다. 이 철학을 투자에 대입해볼까요? 대부분의 투자자는 어떤 종목이 10배 오를까를 찾아 헤맵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를 풀려고 애쓰는 꼴이죠. 하지만 멍거는 묻습니다. 무엇이 내 계좌를 확실하게 파산시키는가? 답은 명확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 한 종목에 전 재산을 거는 몰빵, 그리고 조급함입니다. 멍거의 투자법은 화려한 공격 축구가 아닙니다. 자살골을 넣지 않는 수비 축구입니다. 치명적인 실수 몇 가지만 제거해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입니다. 찰리 멍거의 삶이 늘 승승장구했던 것은 아닙니다. 31살의 멍거는 이혼을 겪었고 전 재산을 잃었으며 설상가상으로 9살 난 아들 테디가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당시엔 의료보험도 치료법도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병원을 오가며 아들이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멍거의 친구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찰리는 병원에서 나와 패서디나의 거리를 걸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술에 빠지거나 세상을 원망하며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멍거는 그때 인간의 마음이 극심한 고통 앞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바로 현실 부정이라는 방어 기제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려 하지 않습니다. 왜곡하죠. 이것은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폭락하여 기업의 가치가 훼손됐는데도 아니야, 이건 일시적이야, 다시 오를 거야 라며 현실을 부정하고 손실을 키웁니다. 멍거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투자 실패 앞에서도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하려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말입니다. 또 하나, 멍거가 경계한 인간의 가장 멍청한 본성은 바로 질투입니다. 멍거는 말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건 탐욕이 아니다. 누구의 그릇이 더 큰가 하는 시기심이다. 옆집 김대리가 코인으로 10억을 벌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멍거가 말한 뇌의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내 투자 원칙은 사라지고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공포가 뇌를 지배하죠. 남들에게 소외될까봐 두려워하는 심리의 실체입니다. 멍거의 처방은 간단합니다. 질투는 미친 짓이다.
남이 돈을 버는 것이 내 불행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내 능력의 범위 안에서만 머물러라. 자, 분위기를 바꿔보죠. 찰리 멍거가 평생 손에서 놓지 않았던 것,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멍거는 단순히 맛 때문에 콜라를 좋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코카콜라라는 기업에서 롤라팔루자 효과를 봤습니다. 즉, 여러 가지 요인이 합쳐져 기하급수적인 결과를 낳는 현상 말입니다. 멍거는 코카콜라의 성공을 이렇게 분해합니다. 첫째, 카페인과 설탕이 주는 생물학적 중독성. 둘째,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빨간 로고가 주는 조건 반사. 셋째, 냉장 기술의 발달이라는 기술적 요인. 이 서너 가지가 합쳐지자 단순히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멍거의 투자 철학은 이 롤라팔루자 효과가 일어날 위대한 기업을 찾아서 그 효과가 터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는 빨리 사고 팔라고 외치지만 멍거는 말합니다. 큰 돈은 사고 파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다림에서 나옵니다. 그는 10년, 20년, 심지어 평생을 기다립니다. 복리의 마법이 눈덩이처럼 굴러가 산사태가 될 때까지 말이죠. 여러분의 계좌가 불어나지 않는 건 여러분이 너무 부지런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게으름이 최고의 전략이 됩니다. 멍거는 자신을 다리가 달린 책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왜 주식책이 아닌 심리학과 물리학 책을 읽을까요? 여기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세상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인다. 경제학만 배운 사람은 모든 세상을 수요와 공급으로만 봅니다. 하지만 세상은 훨씬 복잡하죠. 그래서 멍거는 정신적 격자 모형을 강조합니다. 역사학에서 인간의 광기를 배우고, 생물학에서 복리의 원리를 배우고, 심리학에서 대중의 오판을 배웁니다. 이 모든 지식을 격자처럼 엮어서 세상을 바라볼 때 비로소 남들이 못 보는 진실이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실시간 시세를 보여주는 스마트폰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꿰뚫어보는 통찰이 담긴 책입니까? 멍거는 말합니다. 나는 평생 책을 읽지 않으면서 지혜로운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단 한 명도 없다. 찰리 멍거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주식 잔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탐욕과 공포로 가득 찬 자본주의의 정글에서 인간의 존엄과 이성을 지키며 승리하는 법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언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결과일 뿐이다. 목표는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보다 조금 더 현명해져서 잠자리에 드는 것이다. 오늘 밤 여러분은 어제보다 조금 더 현명해지셨습니까? 투자는 돈을 불리는 기술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찰리 멍거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단단하게 지켜주기를 바랍니다.